이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자 등록증 낸 걸로 쿠팡에 이제 입점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하는 걸 오늘 배워볼 거다. 사업자를 내기 전에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어.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모르고 지나갔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꼭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비과밀 지역에서 생애 첫 창업을 한다 라고 하면 소득세를 100%까지 면제받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사업자 내고 뭐 하는 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쉽다. 근데 초보자들은 이걸 어렵게 생각을 하지. 근데 나도 좀 그랬어. 사업자 내면 뭔가 책임져야 될 게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그치. 들잖아. 맞아. 부담감이 좀 생기잖아. 근데 오늘 해보니까 그냥 뭐 그래, 별거 없다니까. 별거 없다. 쉽게 설명해주는 데가 많진 않잖아. 사실. 그치. 이렇게까지 설명해주는 영상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씩 따라가는 영상들이 없어요, 잘. 그러니까 이런 게 흔치 않으니까 시작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부터 꼭 하나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구다리와 같이 배우기 2탄입니다. 저번 시간 어땠나요? 저번 시간 전반적인 이제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너가 해줬었잖아. 쉽게. 그러니까 나도 이제 구매 대행만 알다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사업 흐름을 좀 더 알게 되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셀러로서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했지, 내가? 셀러로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잘 팔리는 상품이 생기면 그 제품을 사입을 하고 그 사입한 제품이 잘 되면 이제 브랜딩, 제조까지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온라인 판매의 첫 단계인 구매 대행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같이 화면을 보면서 초보자분들도 따라올 수 있게 알려드릴 겁니다. 사업자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 사업자가 두 종류가 있어? 온라인 판매, 뭐 오프라인 판매 아니지. 건가? 간이 과세자랑 아. 일반 과세자가 있다. 간이 과세자랑 일반 과세자의 차이가 뭔지 알아? 세금이 덜 내고 더 내고 이런 게 있지 않나? 그치. 간이 과세자가 일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시작하니까 간이 과세자로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갈 건데, 너가 만년 간이 가세자일 순 없어. 간이 가세자에서 너가 이제 매출이 잘 나오면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간이 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전환되는 매출 기준이 있는데, 원래 이게 8천만 원 정도였거든? 근데 이번에 올라갔어. 1억 400만 원으로. 그게 매출인 거야? 연간 매출? 연간 매출. 연간 매출이 1억 400만 원으로 늘어나서 너가 이제 1억 4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면 일반 가세자로 넘어간다. 빨리 일반으로 넘어가야지. 가야지. 언제 갈 건데? 갈 수 있을까? 내년에는 갈 수 있도록 해보자고. 자,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간이가세자로 사업자를 내면 된다. 자, 근데 사업자를 내기 전에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어.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모르고 지나갔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꼭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 온라인 판매에는 위탁 판매가 있고 이제 사입이 있다고 했잖아. 위탁 중에 우리는 구매 대행을 할 거고. 그렇지. 근데 구매 대행이랑 위탁이랑 그 아까 말한 1억 400만 원의 매출을 잡는 기준이 달라. 사입해서 하는 매출은 우리가 실제 판매 금액을 다 더한 거가 이제 1억 400만 원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구매 대행은 고객이 나한테 구매한 총 금액에서 해외 결제를 하잖아, 우리가. 해외 결제 금액을 빼고, 그리고 이제 배송 대행지에서 배송을 하잖아. 배송비 뺀 그 합이 우리의 매출로 신고가 돼. 너의 총 매출이 뭐 1년 동안 1억 400만 원이 넘는다고 이게 넘어가지 않아, 일반 과세자로. 그러면 나는 내가 판 물건값에서 주문했던 물건값을 빼고 배송 대행지에서 나온 금액을 뺀 금액이 이제 너의 매출이 되는 거지. 그게 구매 대행의 매출이야. 이거를 모르면, 전에 한 분 그러신 분이 있거든? 지금은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구매 대행 초기에는 이런 거 잘 몰랐단 말이야. 세무사들도 몰랐어. 그래서 내 총 매출을 신고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세금을 실제로 폭탄 맞고, 그거를 막 2, 3년 뒤에 내가 폭탄 맞은 걸 안 거야.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세금을 냈다고 들었어. 그래서 구매 대행은 주문 한 건 한 건에 대한 정리를 필수로 해야 돼. 그래서 너가 나중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주문 들어온 걸 정리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줄 거야. 거기다가 정리를 하면 되고, 그 정리하는 방법도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이걸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제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나눠 드릴 거고, 그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문 처리하는 방법을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 드릴 거니까 그때 저희 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자 등록증 낸 걸로 쿠팡에 입점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하는 걸 오늘 배워볼 거다. 좋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건데,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해야 될까? 국세청. 그치,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이제 홈택스에 들어와야겠지? 홈택스에 들어왔잖아. 우선 로그인을 먼저 해줘. 자, 그럼 여기 왼쪽 위에 증명 등록 신청이 있어. 이걸 눌러보면 여기 왼쪽에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있지. 눌러서 이 오른쪽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자, 여기서 하면 된다. 그럼 여기에 이제 기본 정보부터 입력하고 전자메일 주소. 네 메일이야? 응. 자, 원래 쓰는 메일이야? 응. 안 돼. 그럼 네 메일로 하지 말고 이게 메일을 간혹 가다가 내가 사용하는 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사업자 메일도 내 메일로 하고 그 뭐 미리 캔버스나 뭐 이런 것도 다 지메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너가 성장을 해서 직원들을 뽑잖아. 그럼 이제 미리 캔버스도 결제돼 있을 거고 GPT도 결제돼 있을 거고 다 결제가 돼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러면 너가 원래 쓰는 너의 아이디를 공유를 해줘야 돼. 우리는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직원법을 생각하고 미리 전자메일 주소를 만들어 놔라. 혹시 사업자명 정했나? 아니? 아직 안 정했고. 그러면 사업자명부터 만들어보자. 이 상호명이 초보자분들이 처음 사업자를 만들 때 이게 내 첫 사업자네 하면서 엄청 심혈을 기울인단 말이야. 막 이틀, 맞아. 3일 막 고민해서 만드는데 구매대행 하면서 사업자명은 아무 필요가 없다. 아무 쓰잘데기 없으니까 그냥 GPT 가가지고 최대한 빨리 만들어라. 보여드릴게요. GPT 들어가서 로그인도 안 돼 있는데 되거든요. 인터넷 구매대행 사업자명 추천해줘 라고만 하시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글로벌 이지 월드바이 마음에 드는 거 있어? 그러면 모아바이 어때? 모아바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그 유튜브에 노출되면 이 마켓을 신고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GPT로 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명을 만드셨으면 지메일 하나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본 계정으로 하다 보면 직원들이 내 본 계정을 다 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바꾸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자 만드실 때 사업자용 메일 주소를 하나 만들어 두셔라. 지메일 빨리 만드세요. 자, 이렇게 상호명과 사업자 이메일을 만드셨으면 다시 홈택스로 오셔가지고 자, 여기 메일 주소 만드신 거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이건 수신 동의는 해두시고요. 사업 특성 선택사항에서 당공사업인가요? 아니요. 사업장이 타인의 소유인가요? 자택으로 하시는 거면 아니오라고 하시고 뭐 비상조 사무실이나 사무실을 따로 잡으신 분들은 예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한가요?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유흥업소인가요? 아니요. 통신 판매를 하실 건가요? 예. 중개사업자 아니요. 사업장에 다른 주소로 하시는 거 아니요. 이 국세 관련 우편 수령 장소를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소로 지정하시겠습니까는 이게 만약에 비상주 사무실로 하셔도 비상주에서 사진 다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그러니까 이건 아니오로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장 정보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상호명 아까 우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했던 거? 네. 네. 그리고 개업 일자는 오늘 날짜로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빨간 색깔 별 표시된 것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사업장 소재지. 자, 여기 사업장 소재지는 자택 주소로 하실 거면 자택 주소 넣으시고 자택 주소에서 사업자 등록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비상주 사무실을 잡으셔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업장 주소 같은 경우는 과밀 지역이랑 뭐 비과밀 지역이랑 나뉘면서 비과밀 지역에서 청년이 생애 첫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소득세를 100%까지 면제받거든요. 청년이 아니고 비청년 같은 경우는 50%까지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과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과밀 지역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사업자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니까 이거 꼭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 사업장 주소지를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도로명 주소까지 넣어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자, 이렇게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내역 입력란에는 계약 면적 넣어주시면 되고 임대차 목록에 여기는 이제 비상주 사무실을 잡으셨거나 사무실 계약하신 분들은 계약 내용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임대차 목록까지 작성을 하셨으면 그 밑에 내려오시면 여기 업종 선택이 있어요. 여기서 업종 입력에서 업종 코드 눌러주시고 여기에 525105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해외 직구 대행업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산업분류 코드는 밑으로 내리셔서 이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이게 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주업종이고 부업종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코드에서 525101을 검색을 한번 더 해주시면 여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있죠. 이것도 같이 사업자 만드실 때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부업종으로 등록하시면 이렇게 해외 직구 대행업이랑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여기 업종 등록해 주시고 자,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여기 선택사항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있잖아요. 이거는 꼭 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업자 유형 선택인데 아까 저희가 어디로 해야 된다 했죠? 간이.
예, 간이로 하셔야 다음에 이제 그 세금 폭탄 받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자, 간이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눌러주시면 사무실을 이제 대여해서 하는 거면 임대차 계약서를 넣으라고 나와요. 이거는 파일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첨부 서류까지 제출해 주시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끝이 납니다. 쉽죠? 네. 생각보다 엄청 빨리 하네. 정말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그 상호명 고민하지 마시고 GPT 통해서 빨리빨리 만드셔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되신 기분이 어떠시죠? 이제 반 한 거잖아. 벌써 반이나 했네. 그치. 이제 반만 하면 돼. 얼마 안 남았다. 성공하기 얼마 안 남았어. 가보자. 오케이.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사업자가 나오는데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쿠팡에 입점해 주시고 사업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 통신판매업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쿠팡 입점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 입점은 구글에서 쿠팡 윙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윙 쿠팡닷컴 있죠? 이거 눌러봐 주시면 자, 이렇게 판매자 로그인이라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매자 회원가입 눌러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신가는 저희 아직 사업자가 안 나왔잖아요. 그냥 아니요 선택해 주시고 모두 동의하기 해주신 다음에 약관 동의하고 가입하기. 자, 이러면은 쿠팡에 입점이 끝납니다. 일반 회원가입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쿠팡 윙까지 가입을 해주시고 사업자가 나오게 되면은 로그인하시면 이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 이제 판매자 정보 입력하기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고 대표자명 상호, 비즈니스 형태는 해외 직구, 병행 수입 눌러주시면 되고 카테고리는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업자가 나온 다음에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다운로드를 받아주신 다음에 정부24에 가셔가지고 통신판매업을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 정상 계좌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자 계좌는 그 내 통장이랑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니까 계좌도 사업자용 계좌를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입점까지 끝이 났으면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더 영업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수입식품 영업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수입식품 영업 등록증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검색을 하시면 협회 그 사이트가 나와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신규 영업자 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교육을 먼저 들어주시고 여기서 교육을 들으시면 그 수료증이 나와요. 그럼 그 수료증을 가지고 식품안전나라에서 자, 여기 식품안전나라에서 여기도 회원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영업등록 바로가기 있죠. 영업등록 바로가기에서 여기 수입식품 등을 눌러주시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이 있어요. 그 수료증을 가지고 이것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모든 준비는 끝이 납니다. 이게 어떤 종류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식기류라던가 우리 입에 닿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는 모두 영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판매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구매 대행에서 입에 닿을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사업자 등록부터 입점, 수입식품 영업 등록까지 끝이 났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뭘 팔지를 정해야겠지? 그렇지. 우리가 뭘 팔지를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너가 다음 시간까지는 키워드 3개, 만약에 이 마우스가 있으면 이 마우스 하나, 컵이 있으면 컵 이 2개, 그리고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 이렇게 해서 키워드 3개를 찾아오는 거야. 근데 이 3개를 찾는데 마우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 마우스 키워드 하나에 3가지의 종류를 가지치기를 해오는 거지. 마우스라는 키워드를 정했으면 마우스 1, 마우스 2, 마우스 3을 찾아서 너가 다음 시간까지 9개를 찾아오면 된다. 그러면 마우스면 뭐 무선 마우스, 유선 마우스 뭐 이런 식으로 3개가 나눠지는 그치. 건가? 뭐 그런 식으로 되고 뭐 같은 기능인데 색깔이 다른 걸 가져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가져오면 돼. 다음 시간까지 9개. 9개? 근데 무슨 기준으로 그걸 내가 찾아봐야 되는 거야? 좋은 질문인데 이 구매대행에서 팔리는 제품이랑 국내 위탁이나 국내 사입으로 팔리는 제품은 그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 일단 구매대행으로 팔리는 제품을 찾는 팁은 3가지가 있어. 이제 쿠팡에서 로켓이나 크로스가 많은 제품은 피해야 돼. 이 기준은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 대행으로 팔린 이력이 있는 제품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너가 초보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 있으면은 구매 대행으로 팔렸던 이력이 없는 제품도 이제 네 기준으로 찾아와서 판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너가 구매 대행으로 뭐가 팔릴지를 모르잖아. 모르지. 그러니까 구매 대행으로 실제로 판매가 있었던 거를 찾아오는 게 너가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월간 검색량이 2,000이 넘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 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찾아오면 된다. 근데 검색량이 2,000이 넘는 거를 어떻게 찾아? 그거는 이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엄청 많거든? 근데 내가 주로 이용하는 거는 셀러라이프야. 자,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 셀러라이프에 들어와서 이것도 일단 회원가입을 좀 해야 되거든? 회원가입 먼저 하자. 셀러라이프에 회원가입이 됐으면 여기 셀러라이프에서 이제 너가 구매 대행으로 팔릴 만한 제품을 검색을 해보는 거야.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것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지금 한번 생각해봐. 뭐 앞에 있으니까 삼각대? 삼각대 한번 검색해볼게. 자, 삼각대를 검색을 했는데 여기 봐봐. 월간 검색량은 16,900이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세 번째 기준 월간 검색량이 2,000이 넘잖아. 훨씬 넘지. 훨씬 넘잖아.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되거든. 그럼 쿠팡에서 자, 쿠팡에 들어와서 삼각대를 한번 검색을 해봐. 자, 삼각대를 검색을 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이 뭐였지? 로켓, 크로스. 그거 달려있으면 안 된다. 달려있으면 안 된다? 로켓이나 크로스 딱지가 붙어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 로켓이나 크로스 딱지가 많으면 안 된다야. 그럼 봐봐. 삼각대를 검색했을 때 로켓 이건 이 판매자 로켓이 크로스거든? 그럼 크로스 로켓 여기 지금 1페이지에서 로켓이랑 크로스가 아닌 제품이 지금 거의 없네. 없어. 2개밖에 없어. 이러면 구매 대행으로는 절대 안 된다. 왜겠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켓으로 보내니까. 로켓 배송이니까 배송이 다음날이면 온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구매 대행은 배송 기간이 10일에서 14일 정도가 걸리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23,000원에 팔아. 근데 우리가 이걸 2만원에 팔아도 이 삼각대 같은 거는 2주를 절대 안 기다리거든. 너 같으면 기다려? 2주? 안 기다리지. 그럼 무조건 로켓에서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로켓 딱지가 많이 붙어있는 제품들은 구매 대행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셀러라이프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했는데 검색량은 2,000이 넘어. 근데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로켓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일단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럼 다른 걸 한번 검색해볼까?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딱히 뭐 생각이 안 나네. 초보자들은 다 그럴 거야. 검색하는 거조차 생각이 안 나거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거기서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뭐였어? 구매 대행으로 팔렸던지를 확인해봐라. 구매 대행으로 팔린 이력이 있는 제품을 찾아라잖아. 그럼 그거는 어떻게 찾을까? 를 알려줄게. 자, 일단 이거 네이버에 들어와서 자, 여기 네이버에서 그냥 아무거나 검색을 해줘.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을 검색을 해볼게. 테이블을 검색을 하고 여기 쇼핑에 가. 그러면 여기 보면 해외 직구 있잖아. 이 해외 직구를 들어가. 그럼 이 해외 직구 탭에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돼.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 들어와서 여기 전체 상품지 전체 상품 누르고 여기 최신 등록순을 눌러보면 이 순서가 지금 제일 최근에 등록한 제품들이거든. 그럼 이 순서를 대략적으로만 기억을 해두고 여기 판매 많은 순으로 가봐. 그러면 여기 아까 지금 이 순서가 처음 하는 그 순서잖아. 그럼 이 제품 전까지 이 실제로 판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못 판 거지. 이 몰에서 지금. 그래서 너는 이 기준으로 찾아서 여기 중에 팔릴 만한 제품을 찾으면 된다. 내가 말해준 이 3개를 기준을 잡고 너가 다음 촬영 때까지 키워드 3개, 가지치기 3개씩 해서 총 9개의 제품을 찾아오면 된다. 너가 그걸 찾아오면 이제 내가 컨펌을 받고 그 다음 이제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 제작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전에 했을 때는 하루에 막 100개, 150개 이렇게 물건을 찾고 올렸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너가 하라는 거는 그치. 결국에는 3개를 찾고 3개에서 9개를 만들라는 말이잖아. 그 9개 가지고도 그렇게 판매가 이루어지나가 나는 조금 의구심이 조금 드네. 오케이. 구매 대행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구매 대행을 하는 방식에는 총 3가지가 있어. 자, 수동, 반자동, 대량. 근데 너가 전에 잠깐 3개월 했을 때는 반자동을 했잖아. 맞아. 그걸 반자동이라고 하잖아. 이 수동과 반자동과 대량의 차이를 알려줄게. 자, 수동, 반자동, 대량이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는 수동은 뭐냐? 수동은 우리가 지금처럼 키워드를 분석해서 찾은 제품을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들고 썸네일을 직접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 수동 방식이야. 자, 그리고 반자동 방식은 뭐냐? 반자동 방식은 구매 대행으로 팔릴 만한 제품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해외 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그 중국어 그대로 가져와서 프로그램이 올려주거든. 근데 요즘에는 번역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번역이 완전 개판이야. 번역 하나마나 똑같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올리는 게 반자동이라고 하는 거고, 대량은 뭐냐면 대량은 하루에 막 2, 3천 개씩 올려. 근데 내가 뭘 파는지도 몰라. 주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팔았나? 막 이런 제품들이 주문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사업자를 막 2, 30개 만들고 내가 뭐 파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지재권 문제도 심하고
마켓 제재도 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방식이다. 구매 대행을 하는 방식이 이제 수동이랑 반자동으로 나뉘는데 반자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어쨌든 하루에 제품을 100개, 150개씩 올린다고 했잖아.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많이 올려야 6개 정도 올리거든. 그 100개에서 150개씩 올려놓는데 내가 이 제품을 키워드를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세 페이지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맞아. 제품을 여러 개를 깔아놓고 이제 한 놈만 걸리라는 식으로 맞아. 하는 게 이제 반자동이야. 내가 그렇게 했었어. 맞아. 이게 반자동을 하면서 느끼는데 이게 좀 불안하거든? 왜냐면 내가 생각해도 그냥 그 낚시처럼 한 놈 걸려는 식으로 하는 거랑 이번 달에 만약에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이 다음 달에도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올 거라는 걸 내가 그 믿음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불안한 거지. 근데 이 수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수동은 모든 걸 분석해서 상세페이지까지 다 만들어서 들어간단 말이야. 이 제품 한 개로도 매출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제품 한 개로도 고정적인 매출이 기반을 다져주다 보니까 다음 달에 매출에 대한 걱정이 훨씬 줄어든다. 반자동으로 제품 요즘 네이버에 10,000개 올릴 수 있거든? 10,000개 기준으로 매출이 한 1,000만 원? 나올까 말까 한단 말이야 요즘에. 근데 수동은 제품 한 개만으로도 매출이 이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나오니까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반자동보다는 좀 더 손이 많이 가고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수동을 해야 된다.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그치,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 만들어 놓고 놀면 절대 안 된다. 어쨌든 그것도 시즌이 끝나는 때가 오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시즌에 맞춰서 계속 제품을 준비를 해놔서 너가 1년 정도 이걸 돌리다 보면 봄에는 뭐가 잘 나가고 여름에는 뭐가 잘 나가고 이게 다 눈에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내년에는 그 시즌에 맞춰서 준비를 들어가면은 매출이 더 빠르게 올라가겠지. 꼭 시즌성 제품만 하는 것 아니고 이제 시즌성이 아닌 제품도 하긴 해. 그런 것도 이제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데 시즌성 제품을 들어갔을 때 매출이 조금 더 폭발적으로 나오긴 한다. 그래서 비중은 한 50대 50 정도로 가져가면 딱 좋다. 밸런스 맞게. 자, 또 질문. 아니 뭐 질문은 이제 없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사업자 내고 뭐 하는 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쉽다. 근데 초보자들은 이걸 어렵게 생각을 하지. 사업자를 만드는 것부터 겁을 내다 보니까. 근데 나도 좀 그랬어. 사업자 내면 뭔가 책임져야 될 게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그치. 들잖아. 맞아. 부담감이 좀 생기잖아. 근데 오늘 해보니까 그냥 뭐 그래, 별거 없다니까? 별거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뭐 아무 데서나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고 쉽게 설명해주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 사실. 그치. 이렇게까지 설명해주는 영상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씩 따라가는 영상들이 없어요, 잘. 그러니까 이런 게 흔치 않으니까 시작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부터 꼭 하나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구다리가 찾아온 제품으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랑 썸네일 만드는 거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네. 다음 시간 진짜 중요하지. 그러면 나는 9개를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집에 가서 얼른 찾아봐야겠다. 9개. 9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사실. 내가 피드백 해줄 게 많잖아. 근데 3개에서 9개가 되는 거지? 아니, 9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9개보다 많으면 좋다지. 무슨 3개에서 9개야. 9개. 9개.